지방은 그냥 줄이는 게 아니에요. 지방이 스스로 타게 우리 몸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운동하지 않아도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고 체지방이 알아서 타는 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틴키토 김윤겸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다이어트에 관한 내용을 항상 주제로 다뤘었는데, 사실 다이어트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체지방을 남들보다 더 많이 태워서 살이 애초에 안 찌는 체질이 되고, 조금 찌더라도 금방 뺄 수 있는 체질로 만드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가끔 진짜 긴 시간 단식을 하거나 닭가슴살 같은 저칼로리 식단을 해서 살이 급격하게 빨리 뺄 수는 있어도 기초대사량이 낮아진 상태가 유지되면 식단 멈추는 순간 다시 살찌고, 또 뺄 때 또 엄청 굶어서 빼야 되는 그런 악순환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 그리고 그 원리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 얘기를 하자면, 저도 키토제닉 간헐적 단식 하기 전에 굉장히 뚱뚱했었다고 했죠. 근데 그때를 돌이켜보면 손발이 찬 경우도 되게 많았고, 운동을 해도 좀 살이 안 빠지는 느낌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살이 좀 찌더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살을 빼서 다시 낮은 체지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 제가 실제로 영상에서 2주 만에 7.2kg인가? 감량했던 것도 영상으로 인증을 했었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기초대사량이 높고 지방대사가 잘 되는 몸으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했던 노하우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초대사량을 왜 높이려는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이어트 관점에서는 지방을 잘 태우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지방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남은 음식을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옛날 영상에서는 저축통장이라는 개념으로도 설명을 했었죠. 근데 지방의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색깔이 달라요. 보통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죠. 우리가 지방이라고 할 때 떠올리는 건 거의 대부분이 백색 지방입니다. 얘네들은 말 그대로 지방을 저장해 놓은 주머니 같은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역할이 되게 단순해요. 하나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 또 하나는 열을 보존해서 추위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 이거 말고는 딱히 역할이 없다고 봐도 돼요. 물론 더 나아가면 그 지방세포를 통해 우리가 호르몬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다이어트 관점에서만 보면 그래요. 갈색 지방은 뭐냐? 지방 안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많은 애들, 그런 지방을 갈색 지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를 만드는 그 에너지 원이 체지방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탄수화물이나 다른 것도 있지만 살이 빠질 때 체지방을 분해해서 그 분해된 것들을 미토콘드리아가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고, 이때 비로소 살이 빠지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갈색 지방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갈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수히 많으니까. 당연히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으면, 그리고 이런 갈색 지방이 많으면 기초대사량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 가지고 있는 갈색 지방과 백색 지방의 수가 다른데, 기초대사량이 높아서 평소에 좀 마른 체형을 유지한다거나 몸에 열이 많거나 운동할 때 쉽게 땀이 나거나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갈색 지방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통해서 줄여야 되는 애들은 거의 무조건 백색 지방이라고 보면 돼요. 백색 지방은 줄여야 되는 반면에 갈색 지방은 많을수록 좋아요. 실제로 지금 띄워드리는 논문을 보면 갈색 지방이 많은 사람일수록 당뇨병과 고지혈증에 걸릴 확률이 낮아졌고, 통계적으로도 BMI, 비만율이라고 할게요. 비만율이 굉장히 낮고 인슐린 저항성도 대체로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높다는 건데, 혈당 조절이 잘 돼서 잉여 혈당이 체지방으로 쌓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라는 거죠. 실제로 기초대사량도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기초대사량을 높이려면 우리 몸의 백색 지방들을 갈색 지방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체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가능하느냐? 불가능합니다. 아쉽게도 불가능해요. 애초에 다른 지방 조직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 그 중간에 있는 베이지 지방으로는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왜 베이지냐? 백색보다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지만 갈색 지방보다는 미토콘드리아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한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몇 가지 행동들을 했을 때 백색 지방이 베이지 지방까지는 변할 수 있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그 방법이 뭐냐?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추위에 노출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색 지방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되게 많아서
많아서 갈색이라고 했는데, 이 지방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이유는 열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왜냐면 인간은 일정 수준 이하의 체온으로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부터 살아남으려면 지방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야겠죠. 근데 추위에 자주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갈색 지방 수준으로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질 수는 없지만 그 중간 정도 수준까지는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식과 간헐적 단식입니다. 음식이 적게 들어오면, 그리고 음식이 아예 안 들어오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은 몸에 있는 체지방을 꺼내서 에너지로 쓴다고 했죠. 당연히 외부에서 음식이 안 들어오니 이미 저장해둔 걸 꺼내서 버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러한 공복, 단식 같은 상황이 우리 몸 안에 저장된 에너지를 더 잘 뽑아먹기 위해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색 지방에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백색 지방 안에 미토콘드리아 수를 늘려서 다른 백색 지방에 있는 에너지도 더 만드는 방식으로 몸이 변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몸에 외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물론 건강을 잃을 정도의 스트레스는 몸이 망가지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약간의 위협이 되는 정도의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번 영상에서 이런 걸 호르메시스라고 표현을 했었죠. 추위 그리고 공복, 이 두 가지는 견딜 수 있지만 약간 힘든, 딱 스위스팟에 있는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냉수 샤워를 하는 게 대사나 건강에 좋다는 그런 콘텐츠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기초대사량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제가 정말 많이 했었죠. 이제 간헐적 단식을 많이 하다 보면은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막 근육 빠지고 살 안 빠지는 몸이 된다고 콘텐츠를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요거는 굉장히 옛날에 밝혀진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 거고요. 최근에는 그러한 공복 시간이 오히려 몸에서 태우는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도 마찬가지고요. 뿐만이 아니라 운동 또한 백색 지방을 베이지 지방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운동이라는 게 결국에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에 우리 몸이 근육을 써서 저항하는 거거든요.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그 무거운 무게에 깔려 죽지 않기 위해서 근육을 쓰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보통은 원시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맹수나 적이 쫓아올 때 살아남기 위해 뛰어가는, 우리 현대시대에는 운동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런 것들 또한 다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몸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드는 형태, 즉 백색 지방이 베이지색 지방으로 바뀌는 그런 결과를 이끌어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멜라토닌 분비가 잘 돼도 백색 지방이 베이지색 지방으로 바뀔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된다는 거는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고, 이로 인해 몸이 회복을 더 잘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잠을 일정한 시간에 자고 충분히 자는 게 다음날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했었어요. 근데 그 방식이 실제로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체지방을 태우는 이런 효과도 있지만, 우리 지방의 형태를 바꿔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그런 메커니즘도 있다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추위에 자주 노출되는 거, 쉬운 방식으로는 아침에 냉수 샤워를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 공복 시간을 늘리는 거. 근데 이거를 좀 간접적으로 식단으로 바꾸면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는 거예요. 저탄수화물 식단을 할 때 간헐적 단식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탄고지와 간헐적 단식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은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운동이죠.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외부 자극을 몸에다 주는 거. 이렇게 다 해놓고 회복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수면까지 잘 챙기면 여러분들도 백색을 베이지색 지방으로 바꿔서 기초대사량이 높은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맨날 구독자분들 영양 상담 같은 거 해드릴 때 식단 하나만 제안 드리는 게 아니라 통합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백색 지방이 많은지 갈색 지방이 많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간단한 자가진단 체크를 할 수 있게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5가지를 점검해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추위를 잘 안 타는 분이라면 갈색 지방이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갈색 지방에서 열을 많이 만드니까 추위에 잘 적응을 하겠죠. 두 번째는 기초대사량이 높은 편, 살이 원래 잘 안 찌는 체질인 사람들, 그런 분들도 갈색 지방이 높을 확률이 높아요. 세 번째는 운동할 때 땀이 빨리 나는 분들, 조금만 운동해도 바로 땀 줄줄 흘리는 분들은 갈색 지방에서 열을 바로바로 만들기 때문에 확률이 높습니다. 네 번째, 운동 후에 회복이 빠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회복하는데도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열도 안정적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에너지 쓸 일이 많은데 갈색 지방이 많으면 그런 회복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릴 때부터 마른 체형이었던 분들, 이런 분들 또한 갈색 지방이 훨씬 많으니까 살이 잘 안 쪘겠죠. 만약에 이 5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이미 꽤 괜찮은 상황이니 지금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실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에 한번 답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베이지색 지방이 다시 백색 지방으로 돌아갈 수도 있느냐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돌아갑니다. 단식, 운동, 수면, 추위 노출, 얘네들이 멈춰지는 순간에 다시 백색으로 돌아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백색이 베이지색으로 되는 건 생존 기제이기 때문이에요. 생존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사라지면 다시 우리 몸은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으니 원래대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베이지색 지방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도 하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짧은 시간만 투자해도 그렇게 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하는 냉수 샤워도 꽤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요. 아예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라면 가벼운 저강도 운동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된다는 연구도 많아요. 그래서 아예 막 얼음장 같은 물에 샤워해야지, 혹은 막 오늘부터 3시간씩 운동해야지, 이렇게 큰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원래 그런 걸 안 하던 분이라면 조금씩 차근차근히만 해도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베이지색 지방으로 잘 변하는 체질이 따로 있나요? 라는 질문도 하실 것 같아요. 체질에 따라서 그렇게 잘 되는 체질이 있습니다. 사실 이미 갈색 지방이 많은 분들, 이미 기초대사량이 높은 분들은 백색에서 베이지색으로도 더 잘 전환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갈색 지방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몸에서 미토콘드리아를 늘리고 질을 좋게 하는데 유리한 체질이라는 거기 때문에 백색에서 베이지로 가는 것도 훨씬 유리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 중에서도 백색 지방을 베이지색 지방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과정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대사가 좋아진다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지만 컨디션에서 느껴지는 것, 혹은 원래 좋아지지 않았다면 더 오래 걸릴 목표를 더 빨리 가게 만드는 것,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급하신 분들은 이걸 견디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원리를 이해하면 그 시간을 견디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 번 돌려보면서 꼭 한번 제가 말씀드린 액션 플랜 따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